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예. 함께 짧은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 순간 그리고 국정 기조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예. 이 영상에 담긴 국정 기조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유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첨단 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 진정한 약자 복지 등입니다. 또 영상 마무리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자막도 담겼습니다. 네, 오늘 여당 지도부와 오찬도 함께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아직 예. 시작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 됐는데 아직 시작은 네, 안 오찬 했군요. 전에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첫 일정으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국립현충원을 첫 일정으로 참배했습니다. 예. 방명록에 이제 글을 적었는데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예. 이 참배 이후 일정으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 등과 함께 오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의 성과, 소회 등을 밝히고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당부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고위원들은 초대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초청 오찬인데 여당 최고위원 전체가 제외된 상황인데요. 예. 일각에서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실 방문하는 게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예. 이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당내 여러 상황과 지도부 행사에 대한 최소한 문자나 전화 한 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게시글에서 장 청년 최고위원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에 최고위원들이 배제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빼면 누가 남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었다가 글을 게시한 지 30분 만에 이 대목을 삭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삭제를 또 했군요. 조금 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퇴한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어제 밤부터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갔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 민주당 JMS에 빗댄 글을 올리고 또 최근에는 공천 녹취나 쪼개기 후원 같은 논란까지 휩싸여서 윤리위 징계가 예정돼 있죠.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서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자진 사퇴 결심을 내릴 때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과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의 배경에 오늘 취임 1주년 오찬에 최고위원 전원이 초청을 받지 못한 것도 좀 예.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늘 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오찬을 하는데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옆에서 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제 예. 개인의 일탈 때문에 일부 최고위원들까지 대단히 불만이 컸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진 사퇴에도 징계 절차는 계속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죠. 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8일에 윤리위 열린 직후에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만약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예.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다 라면서 자진 사퇴하면 좀 징계 수위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자진 사퇴 후에 한 윤리위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진 사퇴를 한 것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사람에게는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면 총선 출마 불가능하고 6개월 징계의 경우에도 11월에야 징계가 끝나기 때문에 예. 공천 받을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이거든요. 그래서 당원권 정지 3개월 혹은 경고 정도로 낮아져야 공천 신청 가능성 열리고요. 그래서 징계 수위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한 명의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김재원 최고위원 어떤 결단을 내릴지 또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까지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른바 양형이라는 말은 검찰 기사 쓸 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 자진 사퇴 징계 여기에서도 양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도부 이제 그럼 태영호 최고위원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겁니까? 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를 했죠. 예. 국민의힘 당원 제27조 3항에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거류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하며 그 예. 임기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태영호 최고위원은 거류가 됐고요. 전국위를 통해서 후임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처럼 최고위원직 사퇴하지 않고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이 자리는 사고가 되기 때문에 공석으로 유지됩니다. 네, 이런 일 벌어지면 기자들도 정당의 당원, 당규도 또 봐야 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임명했네요. 네, 지명했고요. 아직 이제 임명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제 청문회 이런 걸 또 거쳐야 되겠죠. 국가보훈부의 초대 장관으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명됐습니다. 박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국가보훈처장을 맡아온 제가 다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오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그러니까 어제 낸 입장문이니까요. 어제 기준 오늘입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책임 있게 완수하라는 엄중한 소명으로 받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제 향후에 인사청문회 거치고 정식 임명될 전망이고요. 국가보훈부는 이르면 6월 초에 출범하게 됩니다. 네, 처가 부로 승격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후속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식 이제 장관 지명자겠네요. 어떤 인물이죠? 네, 1965년생인 박 후보자 부산 출신이고요. 네.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해서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대 19대 국회의원 지냈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출범 뒤에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어서 정식 임명되면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됩니다. 네, 공부를 잘하신 분이시네요. 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격상이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네,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이제 격상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모와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지원 등 보훈 기능 강화하고요. 효율적인 보훈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격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예. 윤 대통령은 보훈을 또 강조하기도 했기 때문에 임기 초반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서 이를 이행한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예. 지난 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렸다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요? 어떤 네. 내용이죠, 이건?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네. 차기 총선에서 투표할 정당에 대해 물었고 응답자의 47.3%가 야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8.6%포인트 낮은 수치인 37.8%가 여당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더 우세하게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만 정권 안정론 선호했고요. 나머지 전 연령대는 정권 심판론을 택했는데 특히 18세에서
20대 그리고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절반 이상에서 야당을 투표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전 지역에서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흔히들 보수 텃밭으로 부르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야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수치가 46.5% 기록하면서 여당에 투표하겠다는 42%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그래서 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고체할 생각 있느냐? 그런 질문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설문에서 다른 질문이 나온 건데요. 예. 차기 총선에서 응답자들의 각 지역구 현역 의원 교체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교체되는 편이 낫다라는 응답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예. 한 번 더 하는 게 낫다라는 응답은 24.7%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서 현역 의원의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은 연령, 지역,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두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 현역 의원 교체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케냐에서 사이비 종교로 인한 희생자들이 있었는데 100명을 넘었다고요, 이제? 네, 피해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이더라고요. 예. 케냐에 한 교회가 있는데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는 곳이고요. 여기에 교주가 폴 은텐게 맥켄지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지난달 15일을 종말의 날로 예언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 이렇게 종용을 했고요. 그래서 신도들은 금식기도 등을 하면서 집단 아사를 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부검 결과 굶주림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린이를 포함한 일부 시신에서는 목이 졸리거나 구타를 당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전해지고요. 예.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한 신도 숫자 133명에 달하고 68명만이 현재까지 구출된 상태입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또 확인이 또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어제 아침에 저는 뭐 더울 것 같아서 반팔 입고 나왔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왼종일 고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 궁금하더라고요. 김용민 아나운서가 언제나 이 준비성이 많은 분이시라서. 그렇지 않은데. 네. 요즘같이 일교차 큰 날 자신의 건강 위해서 뭐 준비하거나 뭐 조심하는 거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요. 요즘 일교차 크기 때문에 예. 저도 날씨 전할 때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하시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예. 너무 반팔 이렇게 입지 마시고 네. 긴 얇은 옷 입고 겉옷 준비하시는 게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용민 아나운서 입고 옷 보니까 제가 참 어제 바보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